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자외선 칫솔 살균기. 과연 광고처럼 칫솔 속의 세균을 99.9% 살균해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살균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99.9%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칫솔 세척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문의 시작은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30초 동안 입에 물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양치가 된다는 완전 자동 칫솔.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인 완전 입만 열면 자동으로 구라 칫솔이었는데요. 특히 자외선으로 셀프 살균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자외선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냥 파란색 전구였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안 나오네요. 전혀 안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외선 칫솔 살균기에서는 진짜로 자외선이 나오는 걸까요? 나온다 쳐도 요 조그만 LED로 진짜 살균이 될까요? 자외선으로 살균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외선의 3가지 파장 A, B, C 중에서 UVC 파장만 살균력이 있습니다. 둘째, 자외선이 아주 강해야 살균이 됩니다. 만약 약하다면 아주 오랫동안 비춰줘야 됩니다. 셋째, 자외선 LED의 코앞에서만 효과적인 살균이 됩니다. 멀어질수록 급격히 효과는 떨어집니다. 자외선 살균기들이 이런 조건을 과연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세균을 죽이려면 얼마나 강한 자외선이 필요할까요? 웬만한 세균들을 다 죽이려면 1초에 30mW 이상의 아주 강한 자외선이 필요하지만 충치균, 치주염균, 대장균 정도의 세균을 죽이려면 1초에 10mW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한 살균기들의 자외선량을 측정해 봤더니 일단은 10mW에는 택도 없는 소수점 단위의 수치가 나오죠. 특히 벽걸이형 살균기는 자외선량이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이 됐어요. 자외선 LED가 가운데 딱 하나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끄트머리 자리에는 자외선이 전혀 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자외선이 좀 약하면 대신에 오랫동안 비춰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제품의 작동 시간을 곱해봤습니다. 자외선이 0.011mW가 나오는 제품은 작동 시간이 3분이에요. 0.011 곱하기 180초 하면 1.98mW, 10mW에는 택도 없죠? 벽걸이형 살균기는 자외선도 약한 주제에 작동 시간이 겨우 10초예요. 곱해봤자 살균은커녕 세균들이 얼굴에 태닝도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살균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애초에 살균이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되는 척하고 판매하는 의도부터가 불량한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측정된 값에 작동 시간을 곱해주면 10mW가 훌쩍 넘는 자외선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론상 충분히 살균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자외선 칫솔 살균기들의 광고를 보면 99.9% 살균력 인증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한 거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 실제 세균이 묻어있는 칫솔을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서 작동시킨 다음 다시 꺼내서 세균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측정한 게 아니었어요. 평평한 그릇에 세균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외선을 비춰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비춰서 세균이 얼마나 죽었나를 실험한 인증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칫솔에서 찝찝해하는 부분은 이 칫솔모 끝부분이 아니라 칫솔모가 젖은 채로 뭉쳐있는 음식 찌꺼기가 껴있을지도 모르는 더 깊숙한 아래쪽이잖아요. 거기에는 위쪽 칫솔모에 가려져서 자외선이 깊숙이 도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칫솔을 가지고 살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하고 인증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살균력 인증서는 자외선 LED 전구 자체의 스펙을 인증한 거지 살균기에서 정말로 칫솔이 살균이 되는지를 인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칫솔에 있는 세균을 정확하게 배양해서 수를 측정하는 실험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커서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칫솔의 ATP 오염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ATP는 세균의 에너지가 되는 유기물 분자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표면을 측정했을 때 ATP가 많이 나오면 세균이 많이 살고 있고, 반대로 ATP가 적게 나오면 세균이 적게 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칫솔 살균기에 집어넣기 전후에 칫솔의 ATP 오염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TP 오염도가 그다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자외선 칫솔 살균기로는 칫솔의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ATP가 높게 측정이 되는 건 현재 세균이 많이 있다는 뜻이긴 한데, 자외선을 쬐어줘서 세균이 죽더라도 ATP는 여전히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균이 죽었더라도 그 세균의 시체와 살았던 흔적들이 전부 다 씻겨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유기물 분자인 ATP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류를 지적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해와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영상을 급히 내렸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성급한 결론을 내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실험을 해서 제가 뭘 잘못 알려드렸고 실제로는 뭐가 맞는지 제대로 알려드린 다음에 정확하게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자외선 칫솔 살균기 제조업체의 대표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잘못된 실험과 정보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메일을 받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 실험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칫솔 살균기들이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품의 효과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까지 제가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고 대표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과 함께 한 국립대학의 교수님과 실험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세균 배양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중에 수많은 제품들을 전부 다 실험해보고 싶었지만 상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턱없이 약하게 나오는 제품 하나와 비교적 강한 자외선이 나오는 제품 2개를 골라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칫솔을 충치균 용액에 푹 담궜다가 뺀 상태에서 칫솔에 있는 세균을 배양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15%, 78%, 83%의 세균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만큼의 살균 효과가 나타난 거죠. 결론적으로 일부 제품에서 살균 효과가 꽤 높게 나타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업체의 제품은 그 중에서도 살균 효과가 제일 높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처럼 99.9%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살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실험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었어요. 일단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볼 수 있는 대조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균의 종류, 시료의 수, 실험 횟수가 충분히 많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 결과와 그동안 제가 파악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칫솔 살균기는 사용된 UVC LED의 성능에 따라 살균력이 천차만별이다. 일부 제품은 전혀 살균이 되지 않거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살균력이 미미하다. 일부 제품은 상당한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칫솔모의 복잡한 구조와 직진하는 광선인 자외선의 특성상
이상 시중의 자외선 칫솔 살균기 형태로 칫솔모 전체의 세균을 99.9% 살균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99.9% 살균력 인증서는 실제 칫솔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아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한 시민단체에서 비슷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15개의 자외선 칫솔 살균기를 준비해서 실제 칫솔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살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광고처럼 99.9% 살균이 된 것은 15개 중에 3개였다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험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을 칫솔목 끝 0.5mm에만 살짝 찍어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실험실에서 평평한 그릇에다가 세균을 깔아놓고 자외선을 비춰서 실험한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굳이 칫솔을 사용해서 실험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했던 실험처럼 칫솔을 세균용액에 푹 담궈서 칫솔목 깊은 곳까지 다 오염을 시킨 다음에 실험을 해야 실제 소비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칫솔 살균기를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성능이 좋은 칫솔 세척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ATP 오염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을 때 칫솔을 그냥 흐르는 물에 손가락으로 30초 동안 드르륵 헹궈봤거든요. ATP 오염도가 최고 9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ATP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세균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ATP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세균들도 많이 씻겨 나갔다고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손 자주 씻기.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으로도 손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기 전후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세균들이 물리적으로 세척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99.9% 살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외선 칫솔 살균기까지 더해서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UVC라고 정확하게 표시된 거, 살균력 인증서가 있는 거, 작동 시간이 최소한 3분 이상인 거, 자외선 LED가 칫솔모 바로 앞에 달린 거, 벽걸이형 살균기라면 칸칸마다 LED가 따로 달린 거, 이 정도 기준이면 적어도 호구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칫솔 살균기를 만드는 분들에게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칫솔모 안쪽까지 전부 다 살균하기 위해서는 칫솔모 바로 앞에 LED를 하나 다는 걸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전후 좌우 사방에 LED를 빈틈없이 깔아야 칫솔모 속까지 완전히 살균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외선 LED의 출력량을 제품에 표기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더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저의 오류가 있는 실험으로 상처받으신, 진정성을 가지고 칫솔 살균기를 만들고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을 도와주신 모 업체의 대표님과 실험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시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